그래서 뭐 다른 색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나 의사가 하는 것들이 뭐 8, 90%고 기미에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공덕점 고범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미 중에서도 치료하기 좀 어렵고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만취성 기미, 악성 기미라고 부르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잡티 치료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네, 우리 이쪽? 네, 이쪽 링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철에 원래들 많이 오시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야외 활동 많이 하셔서 기미 환자들이 더욱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병원에서 네. 물어보신 경우가 있잖아요. 원장님 저 치료받으면 기미 다 지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기미 치료가 정말 쉽다고 몇 해 안에 기미를 싹 지워드립니다. 이런 병원들이 가끔 가다 보는데요. 그런 병원은 제 생각에는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정말 엄청난 고수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상담 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이 바로 상담하는 병원보다는 얼굴 사진을 찍고 원장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소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미만 단독으로 딱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위에 흑자나 주근깨도 있고 양측성, 후천성, 오타형, 모반 이런 다양한 색소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봐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상 의사가 직접 보고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앞에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레이저, 색소 레이저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한 병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레이저를 구비하는 이유가 그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뭐 기미만 정말 딱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토닝 가지고만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토닝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토닝 레이저뿐만 아니라 다른 색소 레이저를 구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더 무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레이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레이저를 좀 섞어서 진행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좋아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레블라이트라는 유명한 토닝 레이저가 있고 피코케어라는 피코 레이저도 가지고 있고 뭐 젠틀맥스나 라비앙이나 이렇게 다양한 레이저를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얼굴 뭐 사진을 찍어보자 자꾸 말씀드렸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마크뷰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사진 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 필터들을 이용해가지고 피부 밑에 숨어있는 색소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더욱더 색소 치료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기기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스킨케어는 병원에서 하는 미백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기미에서는 치료 과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예민한 멜라닌 세포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미를 없애고 또 주변부에 있는 색소를 없애기 위해서 멜라닌을 파괴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괴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주변 세포들의 염증이나 멜라닌 세포의 염증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색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나 의사가 하는 것들이 뭐 8, 90%고 후처치가 10% 정도라고 말씀드리면은 기미에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50%. 그 후에 후처치나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미 치료에서는 메디컬 스킨케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피부를 진정시키는 관리 과정이 꼭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멜라닌을 생성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온잠이라는 관리기기, 또 LDM이라는 관리기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피부에 침투시켜주고 또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치료에서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 스킨 부스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쥬란 힐러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리쥬란 힐러 자체가 보습 성분이 있고 진정 성분, 피부 재생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피부가 너무 상해 있다면 스킨 부스터 치료를 먼저 좀 진행을 해서 후에 진행돼야 될 시술에 충분히 피부가 견딜 수 있게 피부를 미리 좀 만들어주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첫 번째는 피부 진정과 보습이에요. 그냥 일반 기미면 또 모르겠는데 난치성 기미, 악성 기미는 피부의 자극이나 피부 손상 때문에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충분하게 보습을 시켜줘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내가 기미 예방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미백 크림이나 가벼운 필링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미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뽑아서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는 피부가 건조하면 더 심해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피부 건조와 기미 악화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하다는 거는 피부 장벽이 좀 손상돼 있고 피부가 예민해져 있다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져 있으면은 미세염증이라는 염증 반응이 반복이 되면서 기미가 자극을 받아서 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알레르기 물질이나 자극 물질들이 침투가 심해지면서 피부염을 유발시켜서 또 기미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진정과 보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밖에 나갈 일도 잘 없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는 편인데요. 혹시 제가 갱년기가 온 탓에 얼굴에 기미도 생긴 것일까요? 40대 후반 갱년기 여성분들께서 기미가 갑자기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성 호르몬과 기미는 연관성이 매우 큰데요. 또 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 중에 홍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홍조뿐만 아니라 주사피부염이라는 이런 염증도 같이 잘 생기는데,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고 주사피부염이라는 게 오래 지속되면서 난치성 기미의 대표적 주자인 혈관기미가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가 아니고 혈관 레이저를 먼저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얀 피부가 더 기미가 잘 생기나요? 기미가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하얀 피부가 기미가 더 잘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미가 좀만 올라와도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하얀 피부인 분들이 기미가 더 잘 생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피부가 하얗다고 해서 기미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미나 색소질환 치료에는 피코레이저가 좋단 말들이 많던데요. 레이저 중에 피코레이저가 최고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피코레이저가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은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일반 토닝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없는 경우에 피코 딱 하면은 확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코 토닝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방법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콜라겐층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기미 치료 중간에 잘 이용하게 되면 또 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친성 기미를 치료받는데 혈관 레이저를 같이 추천받았어요. 색소 치료에 혈관 레이저를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혈관성 기미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 혈관성 기미에는 혈관 레이저가 꼭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색소 치료보다 더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혈관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피부 재생도 좀 촉진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기미 타입에서 혈관 레이저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땡땡 병원에서 기미 치료받고 기미가 연해지기는커녕 더 진해지고 커졌어요. 네, 요거는 정말 아무리 제가 잘 상태를 파악하고 고민해서 치료를 하는데도 정말 예상치 못하게 진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미 치료는 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가 끝날 치료도 아니고, 치료라기보다는 관리, 뭐 조절, 이런 표현을 할 만큼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단단하다면은 중간에 약간 진해지는 경우가 있을 때도 의사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고, 의사를 믿는다면은 꾸준하게 치료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기미로 병원을 찾아갔는데 IPL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IPL은 옛날 오래된 장비 아닌가요? IPL은 오래된 장비 맞고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정말 좋은 장비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미의 주력인 레이저는 아니긴 해요. 기미를 제외한 다른 색소에서는 IPL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미만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변에 IPL로 좋아할 수 있는 색소가 있다면은 기미 치료 중간에 IPL을 같이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미 중에서 뭐 난치성 기미, 악성 기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기미에 대해서는 피부과 의사로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잘 전달됐는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괜히 난치성 기미가 아니고 악성 기미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한 병원에 정해서 그 병원과 신뢰관계를 맺고 꾸준하게 치료하다 보면은 처음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치료의 결과물을 보면은 처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기미는 제대로 세심하게 꾸준하게 포기하지 마세요.